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 TCA 사이클 배웠었죠? 자, 세포질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 피루부산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첫 번째 효소가 뭐예요? 효소 컴플렉스라고 그랬죠? 효소 복합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파이루베이트에서 요 탄소, 요 케톤 카르보닐 카본이 산화되면서 산화됐으니까 누군가 환원된다고 그랬죠. 환원되는 것은 조효소 NAD 플러스가 전자 두 개와 수소이온 하나를 받아서 NADH로 환원이 되고 수소이온과 전자는 항상 같이 다니니까 전자 두 개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전자 두 개는 NAD 플러스 모두 받고 수소이온 두 개 중에 하나는 NAD 플러스가 받아서 NADH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밖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죠. NAD 플러스는 환원되면 NADH가 되고 수소를 하나밖에 못 받지만 전자는 두 개 받지만 또 다른 조효소 뭐 있어요? FAD 있죠? FAD는 산화된 상태가 FAD고 환원된 상태는 FADH2인데 FAD는 NAD 플러스와 대조적으로 수소이온을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와중에 CO2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CO2가 떨어져 나가고, 요 파이루베이트의 탄소 두 개가 이제 아세틸 그룹으로 바뀌어서 아세틸 코에이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산화적 탈탄산 반응, 탈탄산, 디카르복실레이션, 탄산이 떨어져 나가니까, 탄산이 CO2로 떨어져 나가니까, 탄산이 CO2로 떨어져 나가니까, 탄산이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기체가 되어가지고 CO2가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도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델타 S가 0보다 크니까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에서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돼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어려운 반응들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은 CO2 카르복실 그룹을 저렇게 CO2 형태로 날려보내는 반응과 같이 많이 커플시켜서 생화학 반응들을 많이 진행시킨다. COH, CO- 부분을 날려버리면은 CO2 형태로 날려버리면은 델타 S가 0보다 크게 되어서 델타 G가 0보다 작게 되어서 어떤 반응을 잘 일어나게 인력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응을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이 탄소는 산화되고 여기 카르복실 그룹은 떨어져 나가니까 데카르복실레이션 때 이게 탈이라는 뜻이죠. 떨어져 나간다. 탈탄산 반응. 그렇죠? 자,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은 생화학에서 자주 나오는 정말 중요한 반응이고 이제부터 배워야 될 TCA 사이클에서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왜? TCA 사이클에서 결국 TCA 사이클 한 바퀴 돌면서 옥시데이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탄소가 CO2 형태로 두 번 떨어지죠. 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에이로 될 때 아스틸 코에이로 되면서 TCA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죠.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에이로 되는 과정 여기서도 또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에 있는 탄소 파이루베이트 탄소 3개짜리죠. 파이루베이트 정도 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저기 있는 탄소 3개가 모두 다 날아가게 된다. 무슨 반응으로?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자,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가 된 첫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은 이미 우리가 봤고 나머지 두 개의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은 어느 스텝에서 나오게 되는지 잘 따라가면서 봐두도록 해요. 자, 파이루베이트 NAD 플러스가 NADH로 됐으니까 얘는 NAD 플러스는 환원되고 파이루베이트는 산화됐죠. 요 탄소가 여기 요 카르보닐 카본이 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세틸 코에이는 탄소 두 개짜리 아세틸 그룹을 옥살로 아세테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옥살 초산, 아세틱 애시드가 초산이니까 아세테이트가 초산이니까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한국 이름은 옥살 초산이에요. 탄소 4개짜리 유기산이라고 그랬죠.
나는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세틸 코에의 아세틸 그룹, 여기 아세틸 그룹이죠. 아세틸 그룹이 CH3CO, 여기 아세틸 그룹이죠. 이거 모르면 아주 불행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세틸 그룹. 자, 아세틸 그룹은 탄소가 두 개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세틸 코에의 아세틸 그룹을 결합시켜서 탄소 6개짜리 사이트레이트를 만드는 효소다. 누구?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가,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 있죠? 사이트레이트 탄소 6개짜리 유기산, 그리고 TCA 사이클 이름. 이 TCA 회로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시트릭 애시드 회로라고도 하죠. 구연산 회로. 시트릭 애시드, TCA,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사이트레이트, 시트르산, 구연산의 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예요. 왜? 카르복실산 그룹이 카르복시산 그룹이 3개 있으니까. 그래서 TCA요.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사이트레이트는 백본에 탄소 3개가 있고 거기에 각각 카르복실 애시드 그룹이 하나씩 붙어 있고 요 가운데 깜찍하게 OH가 붙어 있어요. 자, 옥살로아세테이트 탄소 4개에 아세틸 코에이에 아세틸 그룹 탄소 2개가 결합해서 탄소 6개짜리 시트릭 애시드가 됐죠. 물론 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세포생물학 시간에 이것까지 다 알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탄소 4개짜리 하나, 둘, 셋, 넷. 옥살로아세테이트죠. 누군가 와서 공격을 할 때 가장 공격을 쉽게 받은 데가 어떤 카본이에요? 탄소에 뭐가 연결될 때 카르보닐 카본, 탄소하고 산소하고 두 개가 탄소하고 산소가 2개의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산소가 아무래도 탄소에 비해서 전기 무성도가 크기 때문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일로 많이 당겨서 탄소는 빈대가 많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누구의 공격? 전자들의 공격. 자, 여기 요 탄소 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얘를 공격하는데 누가 과연 공격을 할까? 아세틸 코에이가 공격해서 아세틸 코에이, 아세틸 그룹 탄소 2개짜리 탄소 하나, 둘 얘들이 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합 잘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결합 잘하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이트레이트 신세이즈라는 엔자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이트레이트 신세이즈에 2개의 서브스트레이트죠. 하나는 뭐예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또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는 뭐죠? 아세틸 코에이. 자, 얘는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라는 효소에 액티브 사이트에 지금 히스티딘 274번에 히스티딘이 있고 그리고 아스파틱 애시드 375번이 이거 둘 다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라는 엔자임 효소의 아미노 애시드예요. 히스티딘 274번, 아스파틱 애시드 375번. 효소학 시간에서 챕터 2에서 그 세린 프로테이즈 카이머 트립신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거와 거의 유사해요. 자, 먼저 아스파틱 애시드 375번이 여기 있는 전자가 얘를 공격해. 얘를 공격해서 여기 있는 아세틸 코에이에 여기 아세틸 코에이에 CH3, CO 이 코엔자임 A죠. 여기 있는 H를 공격해. 그래서 H를 가져와. 그래서 아스파틱 애시드 375번이 첫 번째 단계에서 차지를 띄고 있는데 지금 H를 가져왔죠. H를 가져오니까 여기 탄소하고 산소 사이도 결합, 전자가 갈 데가 없잖아. 그 전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 탄소 아세틸 코에이에 탄소와 탄소 사이로 가요. 여기 더블 본드가 생겨요. 자, 더블 본드가 생기면은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있으면 전자가 지금 여기 2개, 여기 2개, 전자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탄소 이중 결합을 보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데를 공격하기 쉽다. 다른 핵들을 공격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유기화학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이라고 하죠. 인. 그렇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는 형태. 여기는 전자가 다른 데를 공격하기 쉽다. 어디를 공격하냐? 얘네들은 전자니까 핵을 좋아하겠죠. 뉴클레오파일 친핵체로서 작용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카르보닐 카본,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카르보닐 카본을 공격한다. 여기 딱 공격하는 거예요. 딱 공격하면은 얘가 연결이 되겠죠. 여기 새로운 결합력이 만들어지고 여기 탄소는 결합을 4개밖에 못하니까 여기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고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중 결합일 수가 없어요. 얘는
H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여기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여기는 OH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 얘가 여기 연결되고 자 이제 요 몰레큘러 리어레인지먼트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 옥살라스테이트 여기 때 CO2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고 여기로 갔고 이 탄소에 여기 아세틸 그룹이 여기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아세틸 코에이가. 그리고 여기 있던 C하고 O의 이중 결합은 전자를 히스티딘에게 주고 히스티딘은 전자를 받고 H2를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그 대신 여기 이중 결합은 없어지면서 OH가 됐다. OH가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일만 남았어요. 코엔자임 A를 떼어버리면 되죠. 이쪽에 히스티딘 274번이 다시 전자를 여기 주면서 얘를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만들고 자기는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면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 뭐 전체를 제가 뭐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을 테지만 이런 걸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결합하느냐. 자, 이게 좀 이런 걸 모르면은 옥살라스테이트 여기 있고 여기 아세틸 코에가 결합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게 생겼냐? 어디 아세틸 그룹이 아세틸 코에에 아세틸 그룹이 결합하게 되느냐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들어온 아세틸 코에는 과연 어디냐? 요거죠, 요거죠. 아세틸 코에에서 온 탄소 두 개는 여기 연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요 산소가 여기로 가게 되고 여기 있던 카르복실 그룹은 여기로 가게 되고 저 나머지 밑에 부분은 옆에 있는 것 그대로죠, 그죠? 여기 요 부분이 아세틸 코에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CA 사이클의 첫 번째 생성 물질인 아세틸 코에의 탄소 2개와 그리고 옥살라스테이트의 탄소 4개가 결합해서 탄소 6개짜리 사이트레이트가 생겼죠. 사이트레이트, 시트릭 애시드. 자, 시트릭 애시드는 TCA 회로 두 번째 단계의 효소인 TCA2의 이름은 아코니테이즈예요. 첫 번째 A 이름은 사이트레이트를 만드니까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 시트르산 합성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아코니테이즈. 아코니테이즈는 누구를 뭘로 만드냐? 사이트레이트를 돋보기 나와라. 돋보기 사이트레이트를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매한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사이트레이트고 얘가 아이소사이트레이트죠. 사이트레이트와 아이소사이트레이트의 차이점은 뭐예요? 거의 똑같은 문제죠.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3개 있는 거 똑같고 백본에 탄소 3개 있는 거 똑같고 다만 OH가 얘는 가운데 있고 얘는 OH가 한쪽 끝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소폼 서로 동위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트레이트, 얘는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나는 사이트레이트를 요 가운데 있는 OH를 2번 탄소에 있는 OH를 1번 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매한다. 왜? 아이소사이트레이트의 OH가 다음 단계에서 훨씬 산화시키기 쉽기 때문이지. 얘 OH가 산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포 생화학에서 혹은 생화학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단계적 산화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죠. 여러 번 나오니까. 그죠? 자, OH 알코올이 산화되면 뭐가 돼요? 케톤 그룹이 되죠. 그죠? 아세톤 혹은 알데하이드. 그죠? 한 번 더 산화되면 뭐가 돼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그죠? 산화되고. 그래서 OH가 보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H하고 여기서 H를 떼어내고 H 2개 떼어내고 그리고 전자 2개 떼어내면 뭐다? 이렇게 카본이 된다. 케톤 혹은 알데하이드. 분자의 끝쪽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분자의 중앙에 있으면 케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산화시키는 게고 다음번 스텝이죠. 얘는 그래서 아이소시트레이트로부터 수소이온 2개, 전자 2개를 빼앗으니까 전자가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갈 때는 항상 전자가 같이 다니죠. 그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수소이온을 빼앗는 그런 놈입니다. 수소를 빼앗는 놈이다. 그래서 수소를 빼앗으니까 수소를 대신 가져갈 놈이 필요하죠. 조효소 NAD 플러스 NADH 그리고 H가 하나 더 나오면서 여기가 산화되면 여기는 알코올이 산화되면서 뭐가 돼요? 여기 케톤 그룹이 되죠. 그죠?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이름이 좀 생소하면은 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글루타메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렇죠? 여기
알파 키토 그룹 대신 여기에 알파 키토 이중결합으로 붙은 요 산소 대신에 여기 NH3가 붙으면은 NH3가 대신 붙으면 걔는 바로 글루타메이트.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와 글루타메이트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거다. 알파 키토 그룹 대신에 아미노 그룹이 붙으면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라는 탄소 몇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5개짜리로 됐어. 사이트레이트는 탄소 6개, 아이소사이트레이트 탄소 6개. 여기서 탄소 하나가 빠졌으니까 탄소가 5개 되겠죠. 이 반응도 역시 TCA 회로의 세 번째 효소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서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산화되는 반응 역시 무슨 반응이다?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아예 뭐 이렇게 잘 안 써져. 산화적 탈탄산화.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 코에가 될 때도 역시 CO2가 하나 날아가죠. CO2가 펄펄펄 날아가죠. 여기도 날아간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가 될 때가 첫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그리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될 때가 두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파이루베이트가 TCA 회로에 처음 가지고 왔던 탄소 3개 중에서 탄소 2개가 이미 CO2 형태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TCA 사이클 들어오기 전에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이드 될 때 하나 날아가고, 이때 NADH 하나 생기겠죠. 당연히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니까 기질은 하나는 산화되고 하나는 환원된다. 환원되는 기질은 뭐죠? NAD+. 그리고 TCA 사이클에 들어오면서 아세틸 코에이가 옥살라스테이트와 만나서 사이트레이트가 생기고, 사이트레이트가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되고 좀 더 산화가 잘 되는 형태의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된다. 나는 사이트레이트로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매한다. 아이소사이트레이트의 OH가 다음 단계에서 훨씬 산화시키기 쉽기 때문이지. 왜 사이트레이트보다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더 산화하기 쉬운지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역시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뭐가 된다?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탄소가 하나 없어진다. 6개짜리 탄소에서 5개짜리 탄소로 바뀌고 여기서 CO2가 날아간다. 이것도 역시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반응이다. 그죠? 자, TCA 사이클의 두 번째 스텝에서 사이트레이트가 뭐였어요? 자, CO C를 일단 3개 그리세요. 그렇죠? H2고 여기 COO 마이너스, 여기도 CO 마이너스. 트리카르복실리가 있으니까 CO 혹은 COOH가 3개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H가 아니라 OH, 이게 카르복실리가 있죠. 여기가 OH가 이쪽으로 가 있고 여기 H 하나 더 있겠죠. 여기가 CH가 되면 이건 뭐다?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사이트레이트와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굳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사이트레이트를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엔자임인 아코니테이즈가 설명해 줄게. 아코니테이즈, 똑똑한 애라서 역시 질문을 하죠. 너는 왜 이 단계의 반응은 사이트레이트가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사이트레이트가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이런 반응 뭐라고 그래요? 아이소모라이제이션, 아이소모가 되는 거. 사이트레이트는 아이소사이트레이트의 아이소모이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또한 사이트레이트의 아이소모죠. 서로 아이소모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소모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럼 이 엔자임 이름을 사이트레이트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사이트레이트에서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될 때 중간에 약간 찝찝한 형태인 이런 아코니테이트라는 형태를 거친다. 이건 너무 트랜지언트하게 잠깐만 생기는 놈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리고 엔자임에 붙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중간 상승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코니테이트라는 형태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 보면 OH가 없죠, 그죠? 여기 딴 데 붙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아코니테이트라는 놈을 거치기 때문에 얘를 아코니테이즈라고 부른다. 아코니테이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사이트레이트와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왜 굳이 바꾸냐는 거죠. 자, 우리가 알코올 어떠한 유기물질에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죠. 탄소에 직접 OH가 붙어 있어야 돼요. 뭐 딴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황에 붙어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인에 붙어 있다든가 이런 건 알코올이라고 안 그러죠. 그죠? 탄소에 붙어 있는 걸 주로 알코올이라고 그러죠. 탄소는 4개의 결합할이 있으니까 여기 각각 다른 분자단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자단, 뭐 이런 분자단, 이런 분자단, 이런 분자단, 다르게 그릴까? 뭐 이런 분자단, 여러 가지 분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자단이 요 OH가 붙어 있는 탄소 주변에 요 OH가 붙어 있는 탄소 여기 회색으로 쉐이딩한 탄소 주변에 이렇게 더 커다란 분자단이 다 3개 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3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이 중에 하나라도 분자단 대신 수소가 붙어 있으면 얘는 2차 알코올. 수소가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수소가 있으면 1차 알코올. 그죠? 그래서 사이트레이트는 요 OH를 가지고 있는 요 탄소 주변에 여기 커다란 덩어리 하나, 여기 커다란 덩어리 하나, 여기 커다란 덩어리 하나. 주변이 다 덩어리죠, 3개가 다. 3개가 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3차 알코올, 트러셔리 알코올이라고 하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는 여기 커다란 덩어리 하나 있지. 커다란 덩어리 하나 있고 여기도 덩어리 하나 있는데 여기 조그만 놈이 있어. 여기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좀 약하죠. 그죠? 얘는 수소 하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수소가 하나 있으면은 2차 알코올, 2개 있으면 1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수소가 하나도 없으면 3차 알코올, 콤마를 찍는 게 얘기가 쉽겠죠. 수소가 1개 있으면 2차 알코올, 수소가 2개 있으면 1차 알코올이야. 이 표 기억나지? 알코올에서 전자를 뽑아서 알데하이드 같은 만들면 케토그룹을 만들면 전자를 뺏기가 쉬워야겠죠. 그죠? 알코올에서 산화시켜서 알데하이드나 이런 어쨌든 카본을 만들려면은 전자를 뺏기가 쉬워야겠죠. 전자를 뺏으려면은 3차 알코올이 전자를 뺏기 쉬울까? 3차 알코올이 전자를 산화시키기 쉬울까? 아니면 2차 알코올이 산화시키기 쉬울까? 자, 먼저 3차 알코올부터 볼게요. 3차 알코올은 주변에 덩치들이 3개 있다. 저기 덩치 하나, 덩치 하나, 덩치 하나. 저기 덩치 하나, 둘, 셋. 이런 조폭 같은 덩치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덩치가 커서 덩치가 크다는 건 뭐예요? 덩치가 크니까 여기 원자핵들이 큰 게 있죠. 여기 탄소 있고 탄소 있고 여기 탄소 있고 탄소 있고 그러니까 원자핵이 크니까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들이 많아서 전자를 잘 안 뺏기려고 한다. 전자를 다 땡기는 거죠. 그죠? 여기는 도와줘서 옆에 있는 건 무관한 것 같지만 이쪽으로 약간 땡기는 힘을 줘가지고 전자를 땡기는 힘을 줘서 여기 있는 탄소가 전자를 잃지 않도록 즉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3차 알코올은 3군데 다 커다란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기 쉽지 않다. OH가 붙은 탄소 주변에 다른 큰 원자단이 붙어 있어서 전자 뺏기는 것, 가로 열고 산화, 가로 닫고를 억제한다. 아무도 우리 탄소로부터 전자 못 뺏어간다. 하지만 뭐예요? 2차 알코올은 어떨까? 2차 알코올은 2차 알코올은 한 군데 얘가 좀 약하죠, 그죠? 이쪽이 약하지. 왜? 여기 전자를 좀 못 당기니까. 수소 녀석이 큰 구멍이네, 그죠? 슬램덩크 만화 보면은 뭐 누가 갑자기 권준호로 바뀌게 되면 권준호 쪽이 큰 구멍이다. 그쪽이 잘 수비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약하게 되는 거죠. 수소가 약해 보이는데 여기서 전자를 뺏으면 되겠다. 실제로 여기 전자를 뺄게요. 수소도 같이 뺏기죠. 그죠? 대하이드로젠에이지가 뺏어서 여기서 전자 하나 뺏고 전자 하나 뺏고 여기 짝대기 2개 여기 있죠. OH 여기 전자 하나 뺏으면은 전자 2개를 뺏고 H 2개 뺏고 NADH가 되고 수소이온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괜찮아 까짓거 이런 전자는 또 뺏어오면 되지. 카르복실산만 되지 말자. 한 번 더 산화되면 카르복실산이 되죠. 그죠? 어쨌든 2차 알코올이 3차 알코올보다 훨씬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PCA 사이클의 두 번째 스텝에서 사이트레이트를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아코니테이즈라는 엔자임이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사이트레이트는 3차 알코올 덩어리. 반면에 아이소사이트레이트는 2차 알코올 덩어리 깜찍한 H. 자, 그리고 그 다음번 스텝은 이제 얘를 또 산화시켜야겠죠. 2차 알코올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를 만든 이유는 얘를 산화시키기 위함이다. OH를 산화시켜야죠. 얘를 뭘로 산화시켜요? 여기서 H, 여기서 H 뽑으면 뭐지? 여기
키토 그룹이 생기죠. 키토 그룹.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얘가 알파 카본인데 알파 카본이 키토가 붙은 글루타레이트. 이때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얘로부터 전자를 뺏어가지고 NAD 플러스에다가 전자를 꾸겨 넣는 거. NAD 플러스는 사실 전자를 굉장히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조효소예요. 전자를 받기 싫어하는 데다가 억지로 막 전자를 꾸겨 넣으니까 마치 뭐 스프링 같은 걸 억지로 눌러 놓으면 팡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NAD 플러스에다 전자를 꾸겨 넣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ADH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만들기 힘든 NADH를 만든 거죠. 만들기 힘든 걸 만들려니까 뭔가 잘 일어나는 반응하고 같이 커플을 시켜야지 이 전체 반응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 잘 일어나는 반응, 즉 델타 G가 네거티브인 반응이 뭘까? 델타 S가 플러스인 반응,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 무질서도를 어떻게 증가시켜요? CO2를 날려보냈어. CO2를 어디 걸 날려보낼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날려보낸다. 그렇죠? 왜 이쪽 게 안 날아가고 이게 먼저 날아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TCA 사이클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하지만 저거를 떼어내는 것이 얘를 떼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날려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날아가고 여기 OH는 이 카르보닐 카본으로 산화되게 되니까 O하고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생기게 되죠. 저 더블 본드가 생기고 얘가 빠져나가니까 알파 키토 글루타로이트가 됐다. 알파 키토 글루타로이트. 역시 아직도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2개 있어요. 2개. 자, 이때 그래서 TCA 회로의 세 번째 효소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아이소사이트레이트에서 수소를 빼앗는 효소에 의해서 NAD 플러스는 NADH로 수소를 받아서 환원이 되고, 물론 수소이온 하나 더 나가고, 그죠? 그리고 CO2, 여기 있는 CO2가 날아가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는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될까? 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앞 페이지에서. 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있죠. 이번에 또 하나의 CO2가 또 떨어져 나가요. 이번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번에는 어떠한 엔자임이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역시 그 전 3단계 엔자임은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데하이드로게네이즈. 그죠? 이거 네 번째 단계 엔자임 이름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지네이즈. 역시 또 CO2를 날려버린다. 이번에 여기 CO2를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 또 어려운 걸 만들죠? 뭘 만들어요? 코엔자임 A를 갖다 붙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코엔자임 붙어 있는 거 아세틸 코에 있었어요. 아세틸 코에 코엔자임에 아세틸 그룹이 붙어 있는 거. 이거 이번에 배울 것은 쑥시닐 코에 쑥시네이트. 얘는 아세테이트가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쑥시네이트, 석신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쑥시네이트 코에 쑥시네이트 요 형태. 저 탄소 4개짜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탄소 4개짜리가. 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는 탄소가 5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서 똑같은 이번엔 세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자, 지금까지 세 개의 데하이드로제네이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죠?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 코에로 만드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를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 만들었던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세 번째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쑥시닐 코에로 만드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이 세 개의 반응에서 모두 똑같이 뭐가 생겨요? NADH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CO2가 하나씩 날아가죠. 그러면 파이루베이트가 먼저 TCA 사이클 가지고 들어왔던 CO2 3개가 다 이런 식으로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CO2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내뱉는 날숨에 있는 CO2인 거죠. 여러분들의 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CO2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허파를 통해서 배출한다. 그렇죠? 자,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는 여기 CO2를 날려버리고 이게 사실 떨어져 나가면 순간적으로 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산화시켜가지고 카르복실릭 에시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 상태에서 전자 두 개가 나와서 NAD 플러스가 NADH로 환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가 산화되는 거죠. 우리 파이로베이트에서도 똑같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 탄소 카르보닐 카본이 산화된다고 그랬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도 마찬가지 역시 여기 이 탄소가 산화되면서 이 탄소로 산화되면서 탄소가 코엔자임 A하고 연결되면서 쑥스닐 코에이라는 놈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죠. TCA 회로의 네 번째 얘의 말풍선을 따라가 보면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지네이즈. 내가 촉매하는 TCA 사이클의 4단계 반응, 4단계 반응 역시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에요. CO2를 날려버림으로써 얘는 CO2를 날려버림으로써 만들기 힘든 거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뭐 하나? 첫 번째 NADH 만들기 힘든 환원된 조효소 NADH를 만들었고 또 하나 역시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 티오에스터죠. 티오에스터 이것도 역시 하이 에너지 번드죠. 고에너지 번드를 가지고 있는 쑥스닐 코웨이라는 역시 고에너지 분자를 만들었다. 만들기 힘든 코엔자임 A와의 티오에스터 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에서 탄소 5개에서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쑥신산이 만들어지는데 쑥신산이 어디 붙어 있다? 코엔자임 A에 붙어 있다. 그래서 쑥신일 코에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코엔자임 A와 결합하면서 그리고 쑥신일 코에이는 코엔자임 A가 떨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코엔자임 A가 떨어지고 쑥시네이트 우리나라 말로 쑥신산 혹은 썩신산 썩신산 그렇죠?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코엔자임 A와 쑥시네이트 간의 결합 티오에스터 본드를 했죠. 티오에스터 본드는 역시 하이 에너지 본드이기 때문에 이 본드를 떨어뜨리면 깨부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시 다른 하이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이 에너지 컴파운드. 하이 에너지 컴파운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ATP 혹은 GTP. 여기서는 GTP를 대신 만든다. 고에너지 결합으로 붙어있는 코엔자임 A를 떼면서 코엔자임 A가 날아가죠. 떨어져 나가죠. 튀어져 나가죠. 그러면 쑥시네이트만 남겠죠. 쑥시네이트. 탄소 4개짜리. 아주 외우기 쉽죠. 탄소 2개 먼저 그리고 각각의 CO- 하나씩 붙여주면 되죠. 쑥시네이트. 그렇죠? 여기 수소 남는 데다 수소 채우고. 어쨌든 쑥시닐 코에이가 가지고 있던 티오에스터 반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GTP, 먼저 GTP를 합성하는데 GTP는 언제나 ATP와 같이 등가 교환 가능하니까 액면가가 똑같죠. 그래서 GTP는 곧장 ATP로 전환되기도 한다. 자, 이 박테리아나 식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ATP가 직접 합성되고 동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GTP가 합성된다. 처음에 동물세포의 조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기생하게 되었던 내부 공생설로 들어오게 됐던 박테리아가 GTP를 합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동물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일단 GTP를 먼저 만든 후에 ATP로 등가 교환한다. 사실 이거는 그냥 ATP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냥 ATP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어쨌든 TCA 사이클의 5번째 효소에 의해서 쑥시닐 코에이가 분해되면서 쑥시네이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5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쑥시닐 코에이 신세테이즈 합성 효소. 이 엔자임이 하는 반응은 쑥시닐 코에이를 분해해가지고 쑥시네이트하고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만드는 놈인데 왜 이름이 합성 효소냐? 어떠한 효소는 정반응이 아니고 그 역반응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하게 된 그런 효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역반응의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신일 코웨이 신세테이즈. 이 숙시네이트하고 코엔자임 A가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얘도 이 역반응을 촉매하겠죠. 여기선 TCA 사이클의 정반응에선 숙신일 코웨이 신세테이즈는 숙신일 코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데 다만 이름이 저렇게 역반응으로 붙었을 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떤 놈은 신세테이즈고 어떤 놈은 신테이즈냐. 자, 합성하는 효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놈은 신테이즈고, 우리가 책을 잘 보시면 어떤 놈은 신테테이즈예요. 이 차이는, 두 개의 차이는 뭘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매년 십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뭐 항상 다행인데 왜 내가 아는 척할 수 있으니까. 신테테이즈는 뭘 합성할 때 ATP가 덩달아서 같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ATP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ATP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ATP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신테테이즈라고 하고 ATP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신테이즈라고 불러요. 신테테이즈니까 이 정반응은 물론 ATP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지만 역반응을 생각해 보면 숙신일 코에이를 숙시네이트와 코엔자임 A를 결합해서 숙신일 코에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ATP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반대로. 그래서 얘 이름은 숙신일 코에이 신테이즈가 아니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 드디어 숙시네이트가 생겼어요. 숙시네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 있었죠?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옥살로아세테이트. 얘 탄소 몇 개였어? 4개였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라고 그랬죠? 파이루베이트. 탄소 3개짜리. 얘가 아스틸코에이, 아스틸그룹은 탄소 2개죠? 여기서 CO2 하나 빠져나갔고, 그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아스틸코에이하고 합치면서 2개 합치면서 탄소 6개인 사이트레이트 됐죠? 사이트레이트 다시 탄소 6개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여기 CO2 하나 빠져나가면서 탄소 5개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그리고 또 CO2 하나 빠지면서 여기 탄소 4개짜리 숙시닐 코에이. 그렇죠? 그리고 이 코엔자임 A 빠지면서 숙시네이트까지 됐죠? 숙시네이트도 역시 탄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전체 스킵이 완성됐죠. 탄소 2개짜리 들어와서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만나서 탄소 6개짜리 사이트레이트 됐고 탄소 날려보내고 5개 됐다, 4개 됐다. 다시 4개가 됐으니까 더 이상 탄소가 빠질 일은 없는 거야. 이제 숙시네이트를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만들기만 하면 이 나머지 스텝이 몇 개도 남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스텝에서는 숙시네이트를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시켜야지만 저 전체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갈 거 아니야. 처음에 아스틸코에이와 결합하기 위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다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이트레이트 신테이즈의 서브스트레이트인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뭐로부터? 숙시네이트로부터.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스텝들이 존재하게 된다. GTP와 ATP는 에너지 액면과 같으므로 1대1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물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숙신일 코에이가 숙시네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ATP가 생긴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꼭 GTP가 생긴다고 굳이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숙시네이트를 갖다가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탄소 4개니까. 지금부터는 탄소 4개. 얘를 다 산화시켜야 되고 아직도 얘에서 뽑아낼 에너지가 많이 있다. 뽑아낼 에너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얘를 산화시켜가지고 환원될 조효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싱글 결합이 있으면 숙시네이트의 형태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산화시킬 수 있을까? 딱 보면 뭐를 산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본 얘들 둘은 완전히 산화가 다 된 상태예요. 더 이상 산화 못 시켜요. 그럼 얘를 산화시키려면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를 산화시켜야 되는데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에 있는 전자를 여기 있는 전자를 빼는다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얘가 여기 전자 2개 수소와 공유하고 있고 여기 2개 공유하고 있고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하고 있고 여기 전자를 빼앗는데 어디 걸 빼앗느냐? 이 탄소와 탄소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숙시네이트를 산화시키는데 이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 결합을 탄소 투 탄소 결합을
산화시킨다. 여기 있는 전자를 빼앗는다. 전자를 빼앗으면 탄소 결합에서 전자를 빼내면은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NADH는 못 만들고 좀 더 저렴한 FADH2를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동안은 뭐 탄소하고 산소 결합, 여기서 전자를 빼앗았죠. 여기 전자를 뺐으니까 사실 산소는 전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산소는 나 전자 좋아해. 전자 좋아. 그렇죠? 탄소보다도 전자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는 전기 음성도가 센 산소에게서 전자를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전자를 빼앗았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 왔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를 이용해서는 좀 더 액면가가 높은, 좀 더 에너지가 빠방하게 있는 NADH를 만들 수 있다. 반면에 NADH에 비해서 NADH가 10,000원짜리 지폐라면은 FADH2는 그것의 3분의 2, 6,667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와 탄소 사이에서 전자를 뺏는 게 아니라 탄소 결합을,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뺐기 때문에 훨씬 전자를 뺏기가 쉬워서 그만큼 일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보상으로 만들 수 있는 환원된 조효소의 형태도 10,000원짜리 NADH가 아니고 좀 싸구려인 3분의 2 정도의 액면가인 FADH2밖에 못 만든다. 탄소 결합에서 전자를 빼가지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NADH를 못 만들고 좀 저렴한 FADH2를 만든다. 그렇죠? 여기서는 유일하게 NADH가 아닌 FADH2가 생산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페이지에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 그 이유는 이거다. 그렇죠? 산소 결합에서 전자를 뺏는 게 아니고 산소 결합, 카본 투 옥시전 본드를 산화시키는 게, 옥시데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탄소에 붙어 있는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훨씬 쉽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숙시네이트에서 수소를 빼앗는다.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얘가 하는 반응은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 배웠던 데하이드로제네이션은 몽땅 다 CO2를 날려버리는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디하이드로제네이션이다. 전자와 수소이온만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와 수소이온 두 개를 빼앗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 수소이온 두 개 빼앗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숙시네이트에서 수소 두 개, 전자 두 개를 빼앗아서 탄소 두 개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긴 그러한 형태가 뭐다? 푸마르산, 푸마레이트. 자, 푸마레이트를 한 번 더 끝까지 완전히 쥐어 짜서 산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TCA 사이클의 다음 단계에서는 약간 트릭을 사용해요. TCA 사이클 7번째 단계는 퓨마레이트 하이드라테이즈. 자, 희한한 엔자임이 나오죠. 하이드라테이즈는 다음번에 산화시키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산화시킬 게 없어. 어떻게 산화시키겠어요? 여기서 뭐 수소유에 더 뺏어가지고 여기 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뭐 삼중결합을 만든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CO2를 두 개 날리면서 뭐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쉽게 일어나지 않고 이중결합 있는 탄소를 산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뽑아먹기 위해서 대개 생화학 반응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물을 쪼개가지고 H2O죠.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H2O는 H하고 OH로 쪼갤 수 있으니까 한쪽에는 H를 심고 나머지 한쪽에는 OH를 심어가지고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을 깨고 여기를 단일결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반응이 하이드레이션, 물 분자를 집어넣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촉매돼요? 하이드라테이즈, 퓨마레이트 하이드라테이즈가 H2O를 쪼개서 H2O를 OH하고 H로 쪼개서 자 그래서 물 분자로부터 온 H하고 OH를 각각 여기 하늘색으로 쉐이딩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꾸겨 넣어가지고 이 이중결합에다 꾸겨 넣어서 뭘 만든다? 푸마레이트를 말산을 만든다. 푸마레이트 하이드라테이즈. 이게 바로 TCA 사이클의 7번째 효소. 말레이트가 만들어졌죠. 말레이트. 자,
말레이트 보면 여기 OH하고 H 있죠. 또 뭘 하고 싶어요? OH하고 H 있으면은 얘를 또 여긴 OH를 항상 우리 생화학 반응에서는 OH가 있으면 걔를 카르보닐 카본,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으로 산화하고 싶다. 또 한 번 산화된다. 이번에는 탄소하고 산소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아까 탄소끼리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빼앗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할인된 만원짜리, 할인된 6,667원짜리 FADH2가 아니라 액면가 만원에 NADH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만원 6,617원 이런 거 실제로 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FADH2가 NADH보다 3분의 2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6,616.6666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얘는 산소와 탄소 사이에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빼앗죠. 여기 전자를 빼앗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전자를 뺏기니까 자 다시 카르보닐 카본으로 바뀌게 되죠. 카르보닐 카본 NADH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도 역시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말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말산 탈수소 효소 나는 말레이트에 카본 옥시전 결합을 옥시데이션 시켜서 TCA 회로의 초기 반응 물질 TCA 회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 구조 잘 알아두라 그랬죠?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에이의 아세틸 그룹하고 만나가지고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계속 돌리려면은 초기 반응 물질인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초기 반응 물질인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클을 한 바퀴 돌린다. 내가 다시 만들어졌다. 또다시 사이클 한 바퀴 돌러 가져와. 그죠? 지금까지 TCA 회로의 8단계의 효소 반응 과정에 의해 환원된 조효소인 NADH와 FADH2가 생기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 있죠. 왜 NADH는 만원짜리이고 FADH2는 6,667원일까? 왜 FADH2는 NADH에 비해 저렴한지. 자, 이게 바로 NAD 플러스의 구조예요. NAD 플러스. 그렇죠? 이게 니코틴. 여러분 담배 필 때 들어있는 니코틴 맞아요? 얘는 뭐예요? 아데닌. RNA나 DNA를 이루는 염기, 아데닌, 구아닌. 그중에 염기 맞아요. 퓨린 염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보스, 데옥시라이보스가 아니라 라이보스예요. RNA를 이루는 5탄당 라이보스, 그죠? 여러분들 태초에 RNA만 있다는 거 알죠? RNA 월드가 있었죠. 그래서 RNA가 일단 유전 물질로 처음에 진화된 후에 RNA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RNA 불안정하고 그래서 RNA를 DNA로 진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D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죠. 그 와중에 라이보스 대신 데옥시라이보스, 그죠? 2번 탄소에서 OH를 떼어가지고 OH 대신 H가 있으면 데옥시라이보스가 되죠. 걔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RNA를 개선한 물질이 DNA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NAD 플러스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세포 내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들을 보면은 태초에 RNA가 유전 물질이었던 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RNA가 워낙 중요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RNA를 약간 모양을 바꿔서 세포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만든 거죠. 당시에 뭐 이 진화를 담당했던 뭐 네이처가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초기의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 때 괜히 쓸데없이 여러 가지 빌딩 블록으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RNA를 만들기 위해 했던 걸 가져다가 또 다른 걸 또 만들면 훨씬 더 간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NAD 플러스 같은 조효소도 잘 들여다보면은 RNA를 만드는 빌딩 블록으로 그런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라이보스, 그죠? 그래서 얘네 이름은 니코티나마이드. 얘는 니코틴인데 니코틴에 아미노그룹이 붙어 있어요.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가 2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핵산들은 연결되어 있을 때 5' 탄소하고 3'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신기하게도 5' 탄소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2개 연결되어 있다.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그래서 화살표 부분에 질소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 게 보이지. 양전화 질소 어디 있어? 질소 양전화.
화살표 여기 그렇죠? 그래서 NAD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NAD 플러스라고 표현해. 그런데 나 데하이드로제네이즈가 산화되는 물질로부터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를 빼앗아서 NAD 플러스에게 넘겨준다. 자, 산화당하는 기질. 지금까지 산화당하는 기질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이소사이트레이트도 산화되고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도 산화되고 다 산화됐죠. 그때마다 전자를 받아서 NAD 플러스가 환원됐죠. 뭘로? NADH로. 그런데 얘가 NAD 플러스에 넘겨주는데 그 전자를 누가 받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요쪽 요 코너 여기 여기는 우리가 유기 분자 물질을 그릴 때 여기는 나이트로젠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죠? 이런 아무것도 표시 안 돼 꼭지점에다 뭐가 있는 거죠? 탄소가 있는 거죠. 왜? 탄소는 너무 많으니까 굳이 탄소를 다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탄소로 이 기질로부터 뽑은 수소이온과 전자가 들어가게 된다. 수소이온과 전자가 들어가게 된다. 끼어 들어갔고 여기 전자 2개가 끼어 들어갔고 수소이온은 하나는 NAD 플러스에 들어가서 NADH가 되고 그렇죠? 나머지 수소이온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수용액으로 방출된다. 어쨌든 전자가 여기 요 탄소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NAD 플러스는 탄소에 전자가 들어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FAD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질소에 전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탄소에 전자를 넣는 것과 질소에 전자를 넣는 게 어느 게 더 쉬울까? 탄소보다 질소가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전자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탄소에다 전자를 넣는 것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질소에다가 전자를 넣는 것은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요. 여기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전자를 집어넣는다고 억지로 꾸겨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자를 꾸겨 넣고 탄소의 경우에는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막아놓은 상태야. 그렇죠? 이게 NADH의 경우이고 질소의 경우에는 여기 용수철이 훨씬 짧기 때문에 용수철이 조금밖에 안 감겨 있다. 그렇죠? 여기 FADH의 경우에는 얘는 탄소에다가 전자를 꾸겨 넣은 것이고 여기는 질소에다 전자를 꾸겨 넣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인데 용수철이 억지로 이더 길기 때문에 억지로 더 힘을 많이 준 거기 때문에 NADH가 FADH2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얘는 10,000원짜리고 얘는 6,667원짜리다. 그렇죠? 이 NAD 플러스나 FAD에다가 전자를 꾸겨 넣는 것은 마치 이렇게 그렇죠? 이런 파이프, 끝이 막힌 파이프 안에 여기 스프링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전자를 꾸겨 넣고 딱 여기를 스위치를 닫고 있는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스위치를 딱 닫고 있는 상태에다가 딱 열면 뿅 하고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탄소에 전자를 넣는 경우가 더 스프링을 깊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에 전자를 꾸겨 넣은 NADH가 질소에 전자를 꾸겨 넣은 FADH2보다 더 에너지가 더 많다. 10분만 쉬고 2시 3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AD의 구조를 보면은 NAD 플러스 구조와 다르게 자, 여기 보시면은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죠. 역시 이번엔 플라빈이라는 누클레오타이드, 플라빈이라는 물질과 여기 아데닌이라는 물질 2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는 전자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데하이드로지네이즈가 산화될 분자로부터 수소이온 전자 각각 2개씩 수소이온 2개, 전자 2개 뽑아서 NAD 플러스와 FAD 2개의 조효수가 서로 다른 점은 NAD 플러스는 탄소에 전자를 집어넣고 FAD는 질소에 전자를 넣기 때문에 질소에 전자를 넣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집어넣기가 쉽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다. 스프링을 누르는데 조금밖에 안 누른 상태다. FADH2가 NADH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NAD는 NADH고 FAD는 FADH2로 환원되죠. NAD는
수소이온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지만 FADH2는 수소이온을 2개 가질 수 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이번엔 질소에 끼어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이 얘기하죠. NADH와 FADH2의 액면가 차이. 하나는 10,000원, 하나는 6,667원인 이유는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는 전자를 질소가 받아들입니다. 탄소가 받아들이냐의 차이군요. 전기 음성도의 큰 질소에 전자를 넣기가 더 쉬울 테니까 NAD 플러스보다 FAD에 전자를 전달하기가 더 쉽겠구나. 자, NAD 플러스하고 FAD가 항상 주요소로 전자와 수소를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NAD 플러스와 FAD가 전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예요.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환원되는 반응, 그리고 또한 FAD가 FADH2로 환원되는 반응 모두 다 델타 G가 엄청나게 큰 포지티브예요. 억지로 꾸겨 넣는 거죠. 억지로 꾸겨 넣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전자를 밖으로 빼내면 NADH나 FADH2가 산화되면 그때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이용한다? 바로 전자 전달기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ATP라는 평소에 만들 상상도 못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NADH에 혹은 FADH2가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갖다가 분리하면서, 그죠? 그래서 탄소에 어렵게 전자를 꾸겨 넣어서 만든 NADH가 쉽게 만들어진 FADH2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NADH와 FADH2의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 TCA 사이클을 bird eye view로, 오버뷰로 보자는 거죠. bird eye view로 멀리서 바라다 볼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파이루베이트 탄소 3개짜리.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oxidative decarboxylation. CO2 하나 날려보내면서 NADH 하나 만들어졌죠. 파이루베이트 하나당. 탄소 2개짜리 아스티릴 그룹이 돼서 아스티릴 코엔자임 A에 붙어 있어요. 자, 탄소 2개짜리가 억살라스테이트 탄소 4개짜리가 만나면서 탄소 6개짜리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졌고 사이트레이트가 좀 더 산화되기 쉽게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전환되고 그렇죠? 산화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산화시켜야겠죠. 여기는 OH를 갖다가 카본을 만들면서 역시 탄소 하나를 CO2 형태로 날려버린다. 그렇죠? 두 번째 옥시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옥시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NADH가 각각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번에는 역시 세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여기 있는 CO2가 CO2 형태로 날아가면서 애가 산화되면서 코엔자임 A가 결합하면서 숙신일 코A가 만들어진다. 탄소 5개에서 탄소 4개짜리 그 다음에는 코엔자임 A도 역시 고에너지 결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코엔자임 A를 떨어뜨리면서 뭘 만들어낸다? GTP 혹은 ATP를 만들어낸다. 이제 숙신에이트가 생겼죠. 그 다음 스텝은 다시 숙신에이트를 산화시켜서 TCA 회로의 첫 번째 반응 물질이었던 옥살로아세테이트를 재생산하는 그런 스텝인데 처음엔 얘를 산화시켜서 탄소와 탄소 결합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뽑아서 FADH2밖에 못 만든다. 근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 OH 그룹을 만들면은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어서 NADH를 만든다. 결국은 TCA 사이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이 사이클 안에서 NADH가 몇 개 만들어져요? NADH 3개.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FADH2 하나. 사이클 내부에서. 그리고 사이클에 들어오기 직전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에이로 되죠. 요 와중에 NADH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 사이클 안에서 한 바퀴 돌 때 NADH 3개, FADH2 하나,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NADH 하나 그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코엔자임 A의 정체가 뭔지 볼게요. 코엔자임 A는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무슨 지렁이처럼 소시지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코엔자임 A의 끝에 SH가 여기 있죠. SH는 여기 있는 띠올 그룹. 나머지는 이렇게 판토테닉 애시드. 바로 보다 바이타민 B. 우리가 바이타민 B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이타민 B를 많이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해야지. 꼭 균형 잡힌 식사만 하면 우리가 굳이 비타민 따로 사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되게 식사를 안 하고 뭐 엽기떡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은 엽기떡볶이 뭐 점심은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절제되지 못한 비균형적인 야채 같은 거를 멀리하는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 비타민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이타민 B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바이타민 B, 판토테닉 애시드가 뭐다? 이러한 코엔자임 A 같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TCA 사이클을 돌리려면 코엔자임 A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이타민 B가 제대로 섭취 안 되면 코엔자임 A를 못 만들어낼 테고, 그죠? 그리고 여기 판토테닉 애시드, 그리고 여기 다들 아시는 아데닌. 야, 역시 그래서 NAD나 FAD, NAD 플러스나 FAD 같은 그런 주요소 말고도 코엔자임 A라는 주요소도 역시 RNA의 유물이 남아있구나. 한때 우리는 RNA만을 가지고 있던 이게 뭘 건드리면 태블릿을 건드리니까 막 이상한 미디어가 플레이되네.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새로운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자꾸 뭐 비싼 부가 요금 서비스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뜩이나 뭐 넷플릭스에 뭐 한 달에 10,000원 내고 뭐 왓챠 플레이에 10,000원 내고 요즘 뭐 유튜브 프리미엄에도 뭐 얼마 내고 뭐 돈 내, 그리고 우리 또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 쓰는 데가 되게 돈 많이 내요. 구독 세상이 됐죠. 그런데 핸드폰 바꾼다고 좀 싸게 해주는 대신 또 뭐 구독을 하라고 그래서 웨이브라는 뭐 동영상 재생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안 보려고 하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내는 거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HBO 드라마들이 꽤 있는데 뭐 재밌는 미국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처스라는 걸 와치맨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기 코엔자임은 이렇게 RNA의 유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틸코이라는 것은 이 코엔자임에 여기에 아스틸 그룹이 붙어 있는 거다. 파이루베이트에서 나온 아스틸 그룹. 나는 아스틸 그룹이 고에너지 결합인 티오에스터, 요 COS 요게 티오에스터 결합이에요. 티오에스터. 그냥 에스터는 저 황 S 대신 산소가 있으면 그냥 에스테르고 에스테르본드라고 그러죠. 에스테르 결합. 티오에스터는 거기 산소 대신에 황이 들어있으면 티오에스터예요. 티오에스터 결합으로 붙어 있는 아스틸코에이의 기능은 탄소 2개짜리 아스틸 그룹을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이동시키는 일이야. 아세틸 그룹을 옮긴다고 해서 이름이 코엔자임 A지. 그렇죠? 물론 숙신일 코에이 탄소 4개짜리도 옮기는데 주로 탄소 2개짜리 아세틸 그룹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이름이 아세틸 코에이예요. 숙시네이트 같은 4개짜리를 많이 옮겼으면은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아니라 코엔자임 S일 텐데 아세틸 그룹을 훨씬 많이 옮기기 때문에 이름은 아세틸 코엔자임 A다. 자, 코엔자임 A나 NADH, FADH2 등의 조효소의 구조를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네. RNA 구성 성분인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항상 등장하지. 이러한 사실은 아주 예전에 RNA가 유전 물질이었고 DNA이고 단백질이고 빌빌거리던 시절에 DNA는 채 만들어지지 않던 시절에 RNA가 짱이었을 때 RNA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시절의 유물로 아직도 우리 세포 안에 이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TCA 사이클 한 바퀴 더 돌았죠? TCA 사이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앰피볼릭, 앰피라는 거죠. 앰피비안은 뭐예요? 뭐 우리 개구리나 뭐 영원 도롱뇽 같은 거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거. 양속이라는 거죠. 앰피페틱 몰레큘, 양친매성,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고. 앰피볼릭이라는 볼릭, 우리 메타볼리즘 하면 볼릭이 생각나죠. 아나볼리즘, 캐타볼리즘, 이화작용, 동화작용. 하나는 이화작용, 캐타볼리즘, 동화작용은 애나볼리즘. 양반응성. 이화작용이란 건 뭐예요? 큰 분자를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쪼개고 단백질 쪼개고 지방을 쪼개가지고 작은 분자로 쪼개서 결국 이산화탄소를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화작용이죠. 캐타볼리즘. 반면에 에너지를 써가면서 조그만 분자를 이어 붙여가지고 우리 DNA 합성도 하고 단백질 합성도 하고 그런 건 뭐라고 불러요? 동화작용, 애나볼리즘. 그래서 TCA 사이클은 실제로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파이루베이트를 쪼개서 CO2 3개를 만들어서 NADH도 만들고 ATP도 만들고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즉 큰 분자를 쪼개서 작은 분자를 쪼개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를 쪼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NADH나 ATP에 저장하는 이화작용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TCA 사이클은 동화작용에도 쓰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들기 위해서 20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어디서 쏙쏙 뽑아온다 싶은 TCA 사이클에 있는 수많은 탄소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6개짜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들여다가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쓴다. 자, 트랜스 아미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트랜스 아미네이즈. 아미노기 전이 효소. 자, 알파 키토 애시드, 파이루베이트처럼 CO- 여기 있죠. 붙어 있는 탄소의 케토 그룹. 자, 파이루베이트 보시면 요 COO가 붙어 있는 요 탄소, 여기 탄소가 키토 그룹이 있죠. 그렇죠? 이걸 알파 키토 애시드라고 불러요. 알파 키토 애시드도 뭐 있어요? 여기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얘는 아예 이름이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죠.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알파 키토 애시드 파이루베이트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모두 다 알파 키토 애시드에 해당해요. 트랜스아미네이즈는 알파 키토 애시드의 카르복실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알파 키토 그룹의 키토 그룹과 아미노산 사이에 키토 그룹과 아미노 그룹을 교환해 주는 효소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알파 키토 그룹 있죠. 여기 파이루베이트에 여기를 이 알파 키토 그룹을 제거하고 여기다 아미노 그룹을 갖다 붙이면은 여기 NH3를 바뀌면 뭐가 되냐? 파이루베이트는 알라닌으로 전환 가능하다. 알라닌이라는 아주 간단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파이루베이트가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전환됩니다. 자, 옥살로아스테이트 볼게요. 혹시 옥살로아스테이트도 알파 키토산이죠.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여기 옆에 키토 그룹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요 키토 그룹을 갖다가 요 탄소에 붙어 있는 더블 결합으로 붙어 있는 요 산소를 떼고 여기다가 아미노 그룹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되냐? 역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아스파르테이트가 된다. 자,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는 알라닌으로 변신 가능하고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뭘로 변신 가능해요? 아스파르테이트로 변신 가능하고 또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는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제가 글루타메이트. 그래서 알라닌이나 아스파르테이트나 글루타메이트 같은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생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생화학 아미노산 바이오 신테시스 과정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알라닌, 아스파르테이트, 글루타메이트 이렇게 세 개의 아미노산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트랜스 아미네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알라닌이 만들어지고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아스파르테이트가 만들어지고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로 전환되게 된다. 또한 여기 숙신일 코에이는 헤모글로빈의 성분, 헤모글로빈이라고 안에 단백질이죠. 물론 단백질인데 안에 힘이라는 게 이런 물질이 들어있죠. 폴피린 링. 우리가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피 안에 적혈구가 있기 때문이고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이고 헤모글로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힘이라는 보철 그룹, 프로세틱 그룹, 폴피린 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폴피린 링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이 폴피린 링 안에 여기 보면 여기 안 그려져 있는 여기 철 이온이 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힘. 그래서 이 힘, 폴피린 그룹으로 만들어서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하는 데 쓰이는 전구체가 뭐다? 숙신일 코에이다. 그래서 아미노산뿐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힘이라는 분자를 만들 때도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인 숙신일 코에이가 쓰인다. 그래서 TCA 사이클은 단순히 파이루베이트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인 NADH, ATP 이런 것만 만드는 그러한 캐타볼릭 패스웨이, 이화작용 회로가 아니고 동화작용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죠. 뭐 아미노산을 만든다든가 힘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분자들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 또한 생성하는 패스웨이다.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모두 쓰인다. 그래서 앰피볼릭 양반응성 회로라고 불러요. 양반응성 회로.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들은 위에 보는 것처럼 에너지, 즉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 모두 다 에너지예요. 환원된 조효소로 만드는 데 쓸 뿐 아니라 탄소 6개, 5개, 4개, 3개짜리 화합물을 빌딩 블락, 그죠? 레고 블락처럼 사용하는 거죠. 제공하여
위에 보이는 아미노산 등 다른 물질을 만들도록 도와주지.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모두 관여한다는 뜻으로 TCA 사이클을 amphiballic pathway, amphiballic cycle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여러 조효소들을 다시 한번 밸런스를 챙겨볼게요. 자, TCA 회로가 끝날 시점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살펴보자. 해당 작용에서 프로당 1개가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지면서 우리 2개의 ATP와 2개의 NADH, 파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1,3 비스포스포글라이즈레이트가 각각 ATP 하나씩 만드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질 때까지 2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만들어진 거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세포질에서 10단계의 해당 작용 스텝을 거쳐서 탄소 6개짜리 글루코즈가 탄소 3개짜리 파이루베이트로 쪼개지면서 ATP 2개, NADH 2개 생겼어요. 자,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세포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세틸코에이로 될 때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NADH, 파이루베이트 하나당 아세틸코에이 하나로 전환되면서 NADH가 하나씩 생기죠. NADH가 하나씩 생기죠. 글루코스가 2개의 파이루베이트로 되면서 ATP 2개, NADH 2개, 첫 번째 A라고 치고 파이루베이트가 TCA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에 파이루베이트가 2개니까 왜? 글루코스 하나당 파이루베이트 2개니까 그죠? 파이루베이트 2개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에 여기서 NADH 2개가 나온다. B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에서 아세틸코에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NADH 3개 만들어지고 FADH2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세틸코에이가 2개니까 글루코스 하나당 파이루베이트 2개 생기고 아세틸코에이 2개 생기니까 파이루베이트 2개 생기고 파이루베이트가 각각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니까 글루코스 하나당 TCA 사이클이 2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개. 2개로 곱해서 아세틸코에이 2개, NADH 6개, FADH 2개, 그리고 숙신의 코에이가 숙신에이트로 떨어지는 와중에서 GTP가 생겼죠. GTP하고 ATP는 등가 교환 가능하니까 ATP가 생긴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TCA 사이클 하나당 ATP가 하나씩 생기니까 TCA 사이클 2번 들어가니까 ATP도 2개. 그리고 CO2는 2개가 나오니까 4개. 그래서 이 A, B, C 세 식의 양변을 모두 더하면은 글루코스 하나가 10개의 NADH, FADH2 2개, ATP 2개, ATP 2개 중에서 2개는 세포질에서의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생겼고 나머지 2개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 사이클에서 생겼다. 그래서 한 분자, 프로당 한 분자가 6개의 CO2로 세포 내에서 보내되면 저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10개의 NADH, 2개의 FADH2, 그리고 현금 같은 ATP 4개. 자, 흔히 생각하면 ATP가 4개밖에 안 되었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원에서 배울 때는 36개의 ATP가 생긴다고 했는데 왜 ATP가 4개밖에 없을까? 그 나머지는 전부 어디 있을까? 그 나머지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환원된 주요소들 안에 모셔져 있다. 그렇죠? NADH와 FADH2 안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환전소, 어디에요? 환전소,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 전자 전달기에서 NADH 혹은 FADH2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전자, NAD나 FADH2를 제가 어떻게 비유했죠? 이러한 시험관 안에 스프링이 있으면은 전자를 꾸겨 넣어가지고, 그죠? 전자가 얘네 들어있고, 그죠? 여기 위를 막아놓으면, 막아놓은 걸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전자의 에너지죠. 그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전달하면서 여러 전자 전달기의 중간 캐리어들이 전자를 전달하면서 그 에너지를 조금씩 얻어서 그걸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ATP를 합성하는 거죠. 어디서? 다음에 배울 전자 전달기에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에서 ATP로 환전된다.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거.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TCA 사이클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NADH 말고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진 NADH는 ATP로 환원하려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 세포 있어요, 세포. 여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 2개 그리고 NADH 2개 생겼죠. 각각 2개씩. 그죠? 2개씩. 그리고 여기 파이루베이트가 생기면 파이루베이트가 어디로 들어가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TCA 사이클이 돌면서 얘네도 NADH가 많이 생기는데 이 세포질에서도 NADH가 2개 생기잖아. NADH가 나중에 전자전달기에서 이용되려면 여기 세포질의 NADH도 역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 TCA 사이클과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전자전달기 모두 다 어디서 일어난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TCA 사이클을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파이루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 또 아세틸코에이가 알파 키토그루타이트를 만나서 숙시테이트가 되고 TCA 사이클을 뱅뱅뱅 돌면서 탄소 2개를 마저 잃고 NADH를 3개 만들고 FADH2를 하나 만들고 다시 옥살라스테이트로 되고 그렇죠? 이 전자 그래서 환원된 조효소인 NADH와 FADH2를 잔뜩 만들었다.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전자전달기에서 에너지로 쓰인다. 거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TCA 사이클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의 10가지 엔자임들도 각각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꼭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도록 조절이 된다고 했죠. 이 TCA 사이클이라고 항상 24시간 일주일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뺑뺑 돌고만 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도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된다. TCA 사이클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놓아도 좋다. 좀 활성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기를 조절할 때 가장 많은 조절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일단 TCA 사이클 돌아가려면은 일단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져야 되죠. TCA 사이클 안에서 항상 옥살라스테이트는 대기하고 있지만 아세틸코에이 탄소 2개짜리 아세틸 그룹을 아세틸코에이가 가지고 들어와야지 탄소 6개짜리 사이클레이트를 만들어가면서 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첫 번째 스텝 파이루베이트가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만들어지는 스텝이 제일 먼저 조절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 조절되는 스텝이에요. 안녕 오랜만이야. 나는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시키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에 굉장히 큰 엔자임의 컴플렉스예요. E1, E2, E3 세 개로만 이루어진 게 이런 것도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E1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의 이름만 보면 대충 알죠.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직접 전자를 빼앗는 놈은 E1이고 그리고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트랜스퍼레이즈가 E2예요.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이란 물질로 이 뺏은 전자가 수소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트랜스퍼레이즈.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에 있던 전자를 또다시 딴 데로 옮겨준다. 누구한테 옮겨주겠어요? NAD 플러스에한테 옮겨주겠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로부터 한번 빼앗고 뭐 다이하이드로라이포일 뭐 어쩌고 그런 놈한테 또 한번 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NAD 플러스에게 준다. 그래서 이 복잡한 스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브인수로 이루어진 그러한 엔자임이다. 이렇게 세 개의 효소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이름을 외울 필요 없어요. 나는 인산화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된다. 인산화. 많은 종류의 엔자임들이 파스포릴레이션, 인산화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는 과정이야말로 TCA 사이클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의 활성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파인 튜닝,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복잡한 조절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된다. 자 보시면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를 인산화시키는 엔자임이 있어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니까 다른 단백질을, 다른 효소를 인산화시키는 엔자임이죠. 손이 달려있으면 카이네이즈, 그리고 집게가 달려있으면 파스파테이즈. 카이네이즈가 붙였던 인산기를 잘라주는 거죠. 파스파테이즈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파스파테이즈 두 개 서로 다른 엔자임이에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평소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인산화가 되면 불활성화돼요. 그래서 인산화되면 불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산화시키는 엔자임 이름이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 그렇죠? 카이네이즈. 이 엔자임이 있는데 ATP에서 인산을 떼어다가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E1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E1이죠. 그렇죠? 얘가 바로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전자를 빼앗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얘한테 붙여준다. 그래서 불활성화준다. 불활성화되는데 얘 자체도 또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도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도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서 얘도 여러 가지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 혹은 알로스테릭 이니비터들이 있어요. 자,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은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가 얘가 불활성화되겠죠. 불활성화. 그렇죠? 불활성화되겠죠. 불활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불활성화되면 TCA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다.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가 불활성화되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굳이 TCA 사이클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파스파테이즈가 지워주세요. 파스파테이즈 안쪽 파스파테이즈 여기 있는 거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죠. 불활성화 때 파스파테이즈가 아니고 컴플렉스. 죄송해요. 자, 또 오타가 나오네. 미치겠네 진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은 TCA 사이클이 억제된다. TCA 사이클을 억제시키려면 뭐예요? ATP가 많다든가, 그죠? NADH가 많다든가. ATP는 일단 에너지가 많은 거고, NADH도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 많으면은 얘를 활성화시켜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를 억제시킨다, 그죠? 그래서 ATP, NADH들이 얘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또한 아세틸코에, 아세틸코에도 역시 에너지가 빠방한 상태죠. 그래서 NADH도 역시 에너지가 많다는 인디케이터, ATP가 많아도 역시 에너지가 많다는 세포 내 지표, 아세틸코에가 많아도 역시 에너지가 많다는 세포 내 지표이기 때문에 NADH, ATP, 아세틸코에 모두 다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의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으면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돼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가 인산화돼서 얘가 불활성화된다. 반면에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죠. 에너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NADH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반면에 NADH가 산화된 형태, NAD 플러스는 배고픈 시그널, ATP가 분해된 ADP도 역시 배고픈 시그널, 아세틸코에이가 분해돼서 그냥 코엔자임 A만 있어도 역시 배고픈 시그널. 이 세 가지는 뭐다?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의 알로스테릭 이니비터. 그렇죠? 얘를 파스포리전 시키는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를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래야지 TCA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또한 여기서 불활성화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파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스페이트가 떨어지면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알로스테릭 이펙터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지 않고 주로 활성이 조절되는 것은 뭐다?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 인산화시키는 애가 주로 활성이 조절됩니다. TCA 회로의 가장 주된 기능은 에너지를 환원된 조효소인 NADH와 FADH2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다. 그렇죠? TCA 사이클 물론 깜찍하게 숙시닐 코에이가 숙시네이트가 될 때 ATP가 하나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깜찍한 거고 TCA 사이클의 주된 기능은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만해 있을 경우, 즉 ATP와 NADH가 많을 경우에는 TCA 회로의 알로스테릭 효소가 불활성화되고 반대로 에너지가 모자랄 경우, 즉 ADP와 NAD 플러스가 많은 경우에는 TCA 사이클의 알로스테릭 효소들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TCA 회로의 첫 단계를 게이트웨이, TCA 사이클의 문턱을 조절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가장 액티브하게 조절이 되겠죠. 나이 활성 조절은 TCA 회로 전체 운영 조절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CDK 뭐 컴플렉스, CDK 사이클링 컴플렉스 굉장히 다단계로 조절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TCA 사이클의 이 입문 단계를 조절하는 파이루베이트 다이히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는 워낙 그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절되지 않고 파이루베이트 다이히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를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하는 파이루베이트 다이히드로지네이즈 카이네이즈와 파이루베이트 다이히드로지네이즈 파스파테이즈 두 개의 엔자임이 아까 있었죠. 그죠? 이렇게 여러 단계에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그 결제하는 스텝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걔는 조절되는 거 앞에서 배웠고 또 하나 우리 말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알파 키토글루타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다들 각각 NADH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계죠. 그죠? NADH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의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얘 두 개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두 개는 각각 옥시다티브 디카르복실레이션. 그죠? CO2 떨어뜨리는 거 동시에. 반면에 얘는 CO2는 안 떨어뜨리지만 역시 NADH를 만들어내는 그런 엔자임인데 얘네들도 각각 이 세 개의 디하이드로제네이즈도 각각 뭐다?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다.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느냐? ADP에 의해서 얘는 활성화돼. 첫 번째. 왜 얘네들은 활성화 안 되냐? 그건 뭐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험해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ADP라는 배고픈 시그널은 아이소시트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를 활성화시키고 파란색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NADH라는 배부른 시그널은 세 개의 TCA 사이클을 데하이드로제네이즈를 모두 다 억제시킨다. 그도 그렇듯이 아이소사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말라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모두 다 NADH가 자기 자신의 프로덕트죠. 엔자임의 프로덕트, 생성물이 엔자임 자체를 이니비션, 제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건 전형적인 프로덕트에 의한 이니비션이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그 중에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숙신일 코에이도 역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의 서브스트레이트죠. 그죠? 그래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자기 자신의 서브스트레이트인 NADH와 숙신일 코에이에 의해서 모두 다 억제된다. 그렇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뻔하죠. 그죠? TCA 사이클 안에서 NADH를 만드는 세 가지 효소 모두 다 NADH에서 억제되고 그 중에서 숙신일 코에이를 만드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숙신일 코에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억제되고 그리고 맨 첫 번째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을 담당하는 사이클 안에서 아이소사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ADP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벌써 다 외웠어요. 그죠?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험 보는 날 역시 오픈북이니까 그날 아침에 한 번 정도 전철 타고 오면서 한 번 더 상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3개 다 있으니까. TCA 회로 내부의 알로스테릭 효소들은 우리 NADH, 숙신일 코에이, ADP가 직접 활성을 조절한다. NADH와 숙신일 코에이는 TCA 회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당연히 배부른 시그널이니까 배부른 시그널. ADP는 배고픈 시그널이니까 TCA 회로의 진행을 촉진시킨다. 그죠? 맨이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활성 조절은 RPG에서 보았듯이 우리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와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파스파테이즈의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TCA 회로의 첫 관문을 담당하는 우리들에 의한 조절이 더 주된 조절 방법이겠지. 그죠? 얘네들은 많이 나온 거고 얘네 세 개는 많이 나온 거고 TCA 사이클에 과연 들어갈까 말까? 아세틸코에이를 만들까 말까?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아세틸코에이를 만들까 말까를 정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차피 TCA 회로 안 돌려도 되면은 중간 생성 물질 괜히 만들지 말고 파이루베이트에 들어가는 첫 단계인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게이즈 컴플렉스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첫 단계를 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조절 방법이겠죠.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것들이 가장 메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얘를 조절하는 게 가장 메인이다.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얘네들을 조절하는 게 좀 더 다단계를 일어나고 좀 더 메인인 이유는 뭘까? 어차피 뻔하죠. 그죠? TCA 사이클을 에너지가 충분해서 안 돌리려면 쓸데없는 중간 프로세스를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제일 첫 단계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간단한 게 바로 이러한
메타볼리즘 공부예요. 그죠? 자, TCA 사이클은 지방과 단백질의 분해에도 관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뭉뚱다 뭐예요? 탄수화물, 포도당, 그중에도 대장 포도당인 대세 포도당인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고 파이루베이트. 우리가 포도당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딴 것도 많이 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뭘까? 어떻게 분해가 될까? 교수님, 우리가 탄수화물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지방, 팻과 단백질도 먹잖아요. 얘네들도 TCA 회로에 의해서 분해된다면서요? 치킨을 먹고 있죠, 지금. 치킨의 단백질과 지방은 어떻게 분해가 될까?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TCA 회로가 지방과 단백질의 캐타볼리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한마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TCA 회로가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이토콘드리아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TCA 회로에 의한 지방의 분해. 지방은 세포 내 소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와 페록시점에서 동시에 분해하는 페록시점 기억나죠? 페록시점 H2O2의 생성과 분해를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에요. H2O2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데도 H2O2가 쓰이고 또한 굉장히 긴 패티애시드 패티애시드는 뭐 12개, 14개, 16개, 18개 이런 식으로 탄소 개수가 짝수 even 넘버로 증가하죠. 왜? 만들어질 때도 2개씩 만들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요. 과연 패티애시드는 왜 2개씩 만들어질까? 탄소 2개짜리를 이동시키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죠? 아스틸코에이죠, 코에이. 아스틸 그룹. 아스틸 코엔자임 A가 가지고 다니는 아스틸 그룹 CH3CO 탄소 2개짜리가 걔네들끼리 붙어가지고 패티애시드를 만들기 때문에 즉 아스틸 코에이가 가지고 있는 아스틸 그룹이 패티애시드를 만들기 위한 전고 물질이다. 아스틸 그룹 탄소 2개를 쭉 연결시켜가지고 탄소 10개짜리, 12개짜리, 14개짜리 지방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방산을 분해하면 뭐가 나올까? 역시 탄소 2개짜리 아스틸 코에이 형태로 16, 18개짜리는 16개로 분해되고 아스틸 코에이 하나 나오면 또 아스틸 코에이가 하나 나오면 16개에서 14개짜리 탄소로 분해되고 14개짜리 탄소에서 또 아스틸 코에이가 하나 나오면 12개짜리로 분해되고 12개짜리에서 또 아스틸 코에이가 하나 나오면 10개짜리로 분해되고 수업 시간에 7분 남았는데 이거 다 10분 동안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나오면 8개짜리 분해되고 2개씩 아스틸 코에이 형태로 분해되고 합성될 때도 아스틸 코에이가 가져오는 아스틸 그룹 2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아밀로 길다란 패티애시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탄소 길이가 12개보다 더 긴 지방산은 페록시점에서 더 빨리 분해되고 탄소 개수가 12개 정도보다 부근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해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지방산의 분해를 공부하기 전에 지방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자. 자, 지방은 뭐죠? 글라이세롤 구조 모르면 많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지방산의 글라이세롤 구조, 그죠? 일단 글라이세롤 탄소 3개 일단 그리고 탄소 3개를 연결시켜 놓고, 그죠? 끝이니까 CH2, 여기 CH, 그리고 여기에 아까 OH가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글라이세롤이죠. 올은 뭐예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OH 3개. 여기에 패티애시드, 자, COOH.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까지만 그리죠. 탄소가 되게 짝수로 붙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패티애시드인데,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하고 알코올 사이에 물이 빠지면서 뭐 여기가 H가 빠지면 OH가 빠지면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뭐라고 그러죠?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에스테르 결합, 그렇죠? 우리 아스틸 코에가 가지고 있던 것은 티오에스터 결합이죠. 이거 탄소가 아니고 A가 황이면은 티오에스터, 그렇죠? 얘는 에스테르, 얘는 티오에스터.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의 구조, 글라이세롤에 패티애시드가 3개 연결된 트리아실글라이세롤. 패티애시드가 하나 붙어 있으면 모노아실글라이세롤, 2개 붙어 있으면 다이아실글라이세롤, 그죠? 3개 붙어 있으면 트리아실글라이세롤, 에스터 본드의 형태로. 자, 우리가 이제 먹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먹는 거 생각하면 즐겁죠, 그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즐기지 않지만 뭐
젊은 여러분들은 곱창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 셀럽이 그 예능 프로에서 곱창을 먹는 걸 한번 굉장히 먹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왕십리 근처에 수많은 곱창집에 굉장히 많은 긴 줄이 서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요즘 곱창이 대유행이라서 거의 뭐 품절이다 뭐 그러는데 막 뭐 곱창을 먹는 과정을 곱창에 있는 기름을 우리 곱창으로 우리의 소장이죠, 그죠? 스몰 인테스틴, 그죠? 뭐 대창이라는 거는 라지 인테스틴이고, 그죠? 대창, 양대창 먹을 때 기름기 굉장히 많은 거. 되게 우리가 곱창구이 할 때 그 곱이 있는 건 소장이죠, 소장, 스몰 인테스틴. 그리고 주로 양과 같이 먹는 기름기 많은 대창은 라지 인테스틴이에요. 근데 대창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소장은 이렇게 우리가 구워 먹으면은 이렇게 안에 곱이 있죠, 곱. 그래서 이 곱이 많으면 뭐 신선한 거고 하는데, 그렇죠? 반면에 대창은 이보다 좀 더 굵고 이 껍질이 가늘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막 기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름이 원래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대창, 이 큰 창자의 바깥쪽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안에다가 막대를 꽂아가지고 양말을 거꾸로 뒤집듯이 인사이드 아웃 밖에 있는 기름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대창이에요. 그래서 이 대창 안에 있는 이 기름들은 곱이 아니고 소창, 스몰 인테스틴에 있는 걸 곱이라고 하지만 곱이라는 게 이제 소화 효소라든가 아니면 웅털들기에 있는 그런 분비물들을 곱이라고 하는데 대창, large intestine, 대장에 있는 이 파는 대장의 안에 있는 이건 원래 안에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기름을 뒤집어서 좀 안으로 집어넣는 거다. 이게 지금 뭐다? 내장 지방인 거죠, 내장 지방, 그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그닥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뭐 가끔 조금씩 한두 개 먹는 건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꽃등심 좋아한다는 게 꽃등심 뭐 툭불 한우 좋아하는 게 바로 그 기름 맛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근육 아래에 있는 기름. 근육 아래에 있는 기름이나 내장 기름이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런 팻이니까 트리아시글라이제르니까 뭐든지 양만 적당하게 먹으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내장 기름이라고 대청 먹는 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는 안 먹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창이든 소창이든 뭐 꽃등심이든 아니면 저렴하게 대표 삼겹살이든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먹으면 이제 우리 위장 여기 있죠. 위장 통해서 12지장 통해서 지금 작은 창자 안으로 그 우리 기름들이 들어오게 되죠. 기름, 자, 팻이 들어왔어요. 팻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자는 판크레아스는 엔도크라인, 내분비 그리고 엑소크라인, 외분비를 동시에 담당하는 거죠. 엔도크라인은 뭐예요? 인슐린 혹은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혈액 내로 분비해가지고 혈당 조절을 돕는 거고, 엑소크라인, 이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위장부터 이 창자를 거쳐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는 항문까지 연결된 거. 이 내부는 다 세포 외부예요, 외부. 세포 외부죠, 그죠? 연결되면 입안도 외부고 뱃속도 외부예요. 이번 주에서 위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거기 외부예요, 외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부로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소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외부를 뭘 분비해요? 이자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죠. 소화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페이즈, 지방을 자르는 효소, 라이페이즈가 이 트라이아실글라이제를 팻에 요 패티에시드를 잘라가지고 패티에시드 하나 자르면은 패티에시드가 잘라 나와가지고 다이아실글라이제롤이 되고 모노아실글라이제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라이제롤, 트리아실글라이제롤, 다이아실글라이제롤, 그죠? 모노아실글라이제롤, 다이아실글라이제롤 예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PKC를 활성화시키는 다이아실글라이제롤도 바로 이런 다이아실글라이제롤입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트리아실글라이제롤이 모노아실글라이제롤까지만 분해가 되고 장내에서 라이페이즈에서 분해되었던 패티에시드와 모노아실글라이제롤이 이제 장 상피세포, 융터돌기에 있는 세포로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뭐하고? 패티에시드 2개하고 패티에시드 2개 여기 2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모노아실글라이제롤이 우리 장 내부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재미있게도 장 바깥에서 라이페이즈가 분해했던 이 패티에시드와 모노아실글라이제를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시 트라이아실글라이제롤이 만들어져. 이 이유는 뭘까?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찾기 힘든데 되게 트리아실글라이제롤의 형태로는 이 상피세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잘라가지고 통과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아요. 근데 기껏 들어와가지고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요. 트라이아실글라이제롤 형태로 돌아가서 이때는 혈액 안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우리 이러한 지질은
세포막에서는 얘네들이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혈액 안은 물속이죠, 물속. 얘네들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혈액 안에서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얘네들의 부끄러운 부분인 소수성인 부분을 단백질들이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얘네들을 감싸고 안에다가 얘네들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일종의 지방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킨다. 그래서 장상피세포를 다시 결합해서 트라이아실 글라이콜이 되고 이들이 혼자서든 지방이니까 지방 성분이 어떻게 혈액 안에서 이동하겠어요? 이동 못하죠, 그죠? 둥둥 막 겉돌 테니까 위에 둥둥 떠가지고 혈관 내부에 붙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장에서 흡수한 지방을 온몸의 지방세포, 심근세포, 근육세포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운송수단인 카일로마이크론으로 전환돼서 혈관을 통해 이동시킨다. 그런데 어차피 트라이아실 글라이콜로 만들 걸 왜 굳이 패티스트와 모노아실 글라이콜로 분해했을까?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오죠. 우리 카일로마이크론은 혈액을 타고 지방이 필요한 세포로 이동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자.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메일이나 LMS 게시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키기가 쑥스러우시면은 채팅으로도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